이번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청구원인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모두 시청하시면 사해행위란 무엇이고, 사례를 통하여 채무자가 임차보증금을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필요한 요건이 무엇이며, 청구원인은 무엇이고 어떠한 형식으로 기재하는지, 내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여 청구원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면서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한다면 변제의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처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번 영상을 통해 사해행위를 하는 채무자에게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하여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0대 여성 서모 씨는 열심히 직장에 다니며 노후 자금으로 쓸 돈을 통장에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모 씨가 열심히 돈을 모은다는 사실을 지인 60대 여성 양모 씨가 알고 있었는데요. 얼마 후 2019년 10월 9일 양모 씨는 급한 일이 생겼다며 서모 씨가 모아둔 돈 중 2천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서모 씨는 지금 당장 노후 자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양모 씨를 신뢰했기에 바로 2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양모 씨는 2천만 원을 1년 후에 변제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만약에 1년 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월세 보증금이 3천만 원이니 이를 이용해서라도 꼭 갚겠다며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양모 씨는 서모 씨에게 2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는데요. 서모 씨는 양모 씨가 이를 변제할 것을 2021년까지 기다렸지만 여전히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양모 씨는 지인에게 서모 씨가 보증금 3천만 원의 월세 계약 명의를 그의 손주로 변경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는데요. 서모 씨는 자신에게 대여한 돈을 돌려주고 싶지 않아 명의 변경까지 하는 양모 씨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청구원인은 소송을 제기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요건 사실을 잘 설명하여 법률 관계가 발생하게 된 사실관계에 대해 기재하는데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민법 406조의 채권자 취소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기본적인 요건 사실은 받을 돈이 있다는 뜻의 피보전채권이 발생하였는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사해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목적이 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목적인지입니다. 채무자의 사해 의사의 경우 객관적으로 밝히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해 의사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 의사가 추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어떠한 재산을 어떻게 처분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청구원인은 앞서 설명한 요건 사실을 주장하면서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나에게 발생한 상황에서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증거를 기반으로 청구원인을 작성해야 합니다. 우선 법률 문서는 내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의 목차를 보면서 함께 작성해 보겠습니다. 당사자들의 관계는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 원고와 피고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례에서 피고는 채무자의 임차권을 수익한 자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하여 채무자는 소해인으로 함께 기재합니다. 이 사건의 발생 경위는 피보전채권이 발생한 경위와 채무자의 사해행위, 그리고 적법한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선 원고가 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이 있다는 사실인 피보전채권에 대하여 설명하는데요. 이번 사례같이 원고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어 피보전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용증,
공증서, 송금 확인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피보전채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자의 재산을 해할 목적으로 손자에게 임차권을 증여하여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채무자의 사행위를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채무자의 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사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덧붙여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사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중요한데요. 만일 이번 사례처럼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증거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원하는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사행위 취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은 민법 406조 2항에 따라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원고가 적법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소결론은 민법 406조에 의하여 피고와 채무자 간의 계약을 취소하고 원래 명의자에게 원상회복하라고 기재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위에서 작성한 청구원인의 내용에 따라 원고의 승소 판결을 구한다고 기재하여 소장을 완성합니다. 입증 방법이란 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하며 청구원인에서 함께 기재해 주었던 증거들을 순서대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모두 작성한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돈을 갚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채무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사행위 취소 소송의 청구원인 작성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청구원인은 제목만 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간략한 목차와 목차에 따른 요건 사실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 발생한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사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번 영상과 샘플을 참고하여 상황에 맞는 청구원인을 작성해보세요.